이번에는 변수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값을 읽고 쓰기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값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할당된 그 메모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수가 사용이 되는데요. int라고 써놓은 건 인티저라고 하는 이제 정수형 자료형을 뜻합니다. 그래서 int x는 3 이렇게 하면 나는 정수형의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용기를 마련을 할 거고, 그리고 그 용기의 이름은 x이고 거기다가 초기에는 3을 집어넣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변수를 이제 정의한다라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x라고 하는 변수가 정의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y라고 하는 변수가 정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이렇게 x는 3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이제 이 의미는 x에다가 3이라는 값을 집어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write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서 이제 x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x라고 하는 값이 기존에 3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그 3이라는 값이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 그 3에다가 1을 더해서 y에다가 집어넣는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x로부터 3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와서 거기다 1이 더해져서 y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x로부터 3이라는 값을 읽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수를 정리를 하자면,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사전에 변수를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변수의 위치가 왼쪽에 있으면 right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으면 read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를 이용을 해서 어떤 값들을 주고받고 이렇게 핸들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랩뷰에서는 유사하게 값들을 핸들링을 하게 되는데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랩뷰에서는 이제 값을 읽고 쓰고 하기 위해서 다룰 수 있는 세 가지 객체들이 있습니다. 컨트롤, 그리고 인디케이터, 그리고 컨스탄트, 상수라고 하는 세 가지 객체가 있고요.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UI에 해당하는 이 프론트 패널 화면에서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을 받아가지고 이 코드에 해당하는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값을 출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객체이고요. 그리고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 코드 쪽에서 값을 입력받아서 사용자 화면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스탄트는 고정된 값에 해당을 하는데 UI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이 코드에 해당하는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객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컨트롤에다가 제가 8을 한번 집어넣고 이걸 한번 실행을 시키면 8이라는 값이 인디케이터에도 똑같이 전달이 되는데요. 블록 다이어그램에 보시면 이 컨트롤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오른쪽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케이터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화살표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컨트롤에서는 UI에서 입력한 값이 이 화살표를 통해서 나와서 이렇게 타고 인디케이터의 이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컨셉으로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면, 컨트롤에서 제가 예를 들어 10을 넣었다라고 하면은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값이 이런 식으로 전달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들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트롤 인디케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프론트 패널에서 우클릭을 하시고요. 뉴메릭이나 이제 불리언 스트링에 가셔서 꺼내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뉴메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숫자형의 어떤 객체들을 꺼낼 수 있는데, 뉴메릭 컨트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배치를 프론트 패널에 하시면 블록 다이어그램에 뭔가 하나가 같이 동시에 생겼죠.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을 또는 인디케이터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인디케이터는 요 옆에 이렇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꺼내오면 인디케이터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프론트 패널에서만 생성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블록 다이어그램에 들어가셔서 블록 다이어그램에 있는 뉴메릭에서 컨스탄트들을 하나 선택을 해주십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우클릭을 하시고 Change to Control 또는 Change to Indicator로 변경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인디케이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수에 대해서 잠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들은 값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거고요. 인디케이터는 코드 쪽에서 어떤 식으로 연산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용자한테 다른 값을 보여줄 수 있는 유동적인 값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상수라고 하는 거는 고정된 값들을 의미합니다. 상수라고 하는 건 고정된 값이고 그거를 굳이 UI에서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코드상에서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모양이 좀 다르죠. 이렇게 생겼고요. 그냥 숫자가 있고 거기에 색깔이 있는 박스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생성을 하냐면 첫 번째 방법으로는 뉴메릭에 들어가셔서 방금 전 잠깐 봤었는데 여기 보시면 상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레뷰를 하다 보면은 제가 뭔가 값을 정하기 전이라서 바로 상수를 꺼낼 수는 없지만 뭔가 적당한 값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컨트롤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막 실험을 하면서 또는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이 값들을 막 이렇게 바꿔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당한 값을 찾아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 값이다 라고 싶으면 이 값을 그냥 상수로 고정을 해버리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우클릭을 하시고 Change to Constant를 이렇게 바꾸시면 이렇게 상수로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수는 프론트 패널에서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를 생성 후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그 숫자를 다루는 객체들이 단순히 딱 숫자만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컴퓨터 리소스 입장에서 봤을 때 C나 이런 언어들에서는 이렇게 X는 3 이런 식으로 하면 앞에서 선택했던 이 자료형만큼의 메모리가 딱 점유가 되고 끝이 나는데요. 뷰도 그렇고 이제 최근의 언어들에서는 숫자형 자료형을 하나 선택을 하고 나면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을 저장할 수 있는 양만 딱 점유를 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에 해당하는 어떤 특성들까지 전부 다 저장할 수 있는 그만큼의 공간을 점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 면에서는 내가 상수로 사용을 할 값들을 이렇게 컨트롤로 배치를 하게 되면 그만큼 리소스를 더 사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컨트롤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값 자체를 이제 앞으로 변경이 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상수로 변경을 해 놓으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이제 습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라벨이랑 캡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랩뷰에서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화살표가 나가는 부분과 화살표가 입력받는 쪽에 와이어를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변수 이름을 가지고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랩뷰에서는 마우스로 해서 와이어링을 연결하다 보니까 변수명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그래도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요 변수명을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근데 어떤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컨트롤을 두 개를 꺼냈는데 두 개의 값이 전부 다 이렇게 길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름을 랭스 이렇게 해놓으면은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보셨을 때 둘 다 랭스로 같은 변수명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약간 혼선을 줄 수도 있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값들이 있는데 이 값들이 변경이 될 때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그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객체를 선택할 때 이 이름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같은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헷갈리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회피를 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A의 랭스 뭐 이런 식으로, B 랭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름을 꼭 구분을 이제 해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불필요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A, B를 구분을 할 필요가 없는데, 뭔가 코딩을 할 때 필요 때문에 이렇게 주저리 뭔가 더 붙이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 비지블 아이템스에 보면 라벨이랑 캡션이라는 거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다 활성화시키면은 이름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게 지금 라벨이고 위에 있는 거가 캡션에 해당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다가 뭔가 붙이지 않고 나는 랭스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다 라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지금 뭐냐면, 블록 다이어그램 쪽으로 가면 난 랭스만 표현하고 싶은데 여기도 다 랭스가 돼 버리니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캡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일종의 별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명들은 이제 중복이 돼서 나와도 상관이 없고, 라벨만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한 번 더 같이 해보면요,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라벨을 이렇게 감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UI에서는 전부 다 랭스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는 이렇게 라벨의 이름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작성을 할 때는 이 객체의 이름이 이렇게 구별이 되니까 네, 헷갈리지 않게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UI 쪽에서는 이렇게 그냥 랭스로만 이렇게 이름을 달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저분하지 않게 화면을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방법에 해당을 합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는 캡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는 오직 라벨만 보인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벨과 캡션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고요. 컨트롤과 인디케이터가 지금은 뭐 몇 개 안 되지만 이제 복잡하게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찾게 되는데요. 프론트 패널에서 또는 블록 다이어그램에서의 객체가 서로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위치가 노출이 됩니다. 여기도 네,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더블 클릭 말고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Find Terminal 이거를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10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1 이런 식으로 놓으면 10.1로 표시가 되죠. 근데 여기를 10.0으로 이렇게 놓게 되면 그때는 이제 뒤에 있는 소수점 이하 0은 버려버리고 10만 이렇게 표시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의 설정은 이쪽 우클릭을 하시고 이 디스플레이 포맷에 들어가시면 여기 있는 숫자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건가 라고 하는 설정들이 있습니다. 부동소수점으로 표시를 하는데 뒤에 있는 0 이하의 값들을 다 살려둘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10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동으로 이렇게 포매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값들의 어떤 유효 숫자를 확실히 이제 표기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일 때 이 디스플레이 포맷을 이용을 해가지고 값들을 보여지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랩뷰에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컨트롤 인디케이터 상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랩뷰에서 다룰 수 있는 데이터에는 어떤 종류의 데이터 형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